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의회가 양천구와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구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구유지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의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금고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2022년 9월 우리은행을 4년간 차기 구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양천구 금고 운영 제안사는 국민과 신한, 우리은행 등 3곳. 정량평가에서 3위를 한 우리은행이 어떻게 구금고로 선정됐는지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비를 지급을 지원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정선적 평가에서 크게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선정이 됐다. 그러면 그거 문서로 지원하겠다 한 부분 문서로 제출해달라. 끝내 안 해주셨고 없다고 그랬어요.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련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에 따른 2차 진단이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안전진단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지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구유지를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지만 양천구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30년도 넘게 지금 개인 주차장으로 썼어요. 여러 부서에다 확인했더니 알려주셔서 고맙답니다. 그러면 구유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상 운영과 많이 하게 된다라면 변상금 같은 거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가 당초보다 10배 가까이 부풀린 성과 자료가 언론에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20%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0%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성과 부풀리기로 이렇게 좀 보도 자료를 내지 않았나? 네? 그래서 지금 PPT까지 띄운 겁니다. 기사하는 과정에서 아마 관련 부서하고 약간 소통이 약간 부족이 있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다. 기사 이게 언론에 제출하면 그 기자들이 또 자기들 향후 일정 같은 향후에 양천 올해 어떻게 되겠다. 그걸 해서 아마 기사. 이 밖에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몰린 수의 계약과 구금고에서 지원하는 기부금과 협찬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을 시작으로 문을 연 양천구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2일까지 실국과 산하기관별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강남구와 송파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 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 만료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 겁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로 면적은 1.4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곳은 은평구 응암동 675일대, 양천구 신정동 922일대 등 11곳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제곱미터, 상업지역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은평구가 1인 가구에 안심 홈세트를 지원합니다. 안심 홈세트는 현관문 안전장치와 스마트 초인종, 홈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또는 자가주택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은평구 거주 1인 가구 200명입니다. 주거 침입 범죄 피해 경험이 있거나 자립준비 청년은 우선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은평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하거나 1인 가구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개업 점포의 절반이 3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지난달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를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창업한 점포가 폐업하지 않고 유지하는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3년 생존율이 50.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41.3%로 가장 낮았고 서비스업의 생존율이 6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상원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전반의 상승과 소비 패턴 변화, 플랫폼 수수료 등이 생존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약 성분의 최음제를 대량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해온 한 베트남인이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본부 세관은 5일 지난해 10월 베트남발 특송 화물 검사 과정에서 마약류인 러쉬 20병을 발견해 이를 밀수입한 30대 베트남인 A씨를 수치 현장에서 검거했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모두 4,270ml 분량의 러쉬 191병을 밀수했고 국내에서 16배 비싼 값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러쉬가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으로 유흥업소 등지에서 악용되고 있고 해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밀반입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러쉬, 골드러쉬,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0도 후반을 육박하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완연한 봄을 지나 초여름이 왔음을 느끼는 요즘인데요. 경기도 포천에 3월에 피는 대표적인 봄꽃인 유채꽃을 아직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빈털을 꽃밭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받고 있다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천시 포천동에 있는 왕방공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공원 전체가 노란 유채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초여름부터 크드러지게 핀 봄꽃을 마주한 시민들은 지나던 발길을 멈추고 봄의 끝자락을 만끽합니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꽃을 여기서 보니까 너무 좋고요. 아주 오늘 많이 힐링하고 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왕방공원 유채꽃 단지는 빈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내년에 포천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설 부지인데요.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을 그대로 비워두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꽃밭으로 조성한 겁니다. 단지는 전체 19만 제곱미터 면적, 축구장 약 3개를 합친 크기로 유채꽃 사이에는 산책로와 쉴 수 있는 벤치도 마련됐습니다. 원래는 뭐 밭이었고 그러더니 이렇게 심어놓으니까는 진짜 좋은데요. 시간 있을 때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구경도 되고. 유채꽃 단지는 이달 말까지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내년 5월부터 시작할 예정. 포천시는 다음 달에는 공원을 정비한 뒤 코스모스를 심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건설공사 직접 시공 규제 철폐 후속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족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 입찰 참여 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과 전문 건설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가 외로움과 고립 은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 대시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시는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현장에서 외로울 땐 정원에서 함께해요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벌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정책 홍보부스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며 시민과 소통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외로움 없는 서울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캠페인은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열흘간 진행되며 간단한 퀴즈를 풀면 1,000원 포장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와 경찰, 지자체가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 불법 투닝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과 가림 등이며 불법 명의 대포차와 미등록 운행, 상속 이전 미신고 차량 등도 적발합니다.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데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불법 자동차 총 35만 1000여 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온라인 행정 서비스 포털 경기민원24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 간편 인증과 공동 인증서, 휴대폰 인증 방식에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선택한 뒤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QR코드 인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과 신청 절차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비무장지대 산불 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육군 제5군단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봄철 DMZ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군 헬기 진입이 제한된 특수지역에 도내 시군 산불 진화 임차 헬기를 투입했는데요. 도는 현재 총 18대의 임차 헬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산불 진화는 경기도와 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만들어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인천시는 인천 전역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정각에 1분간 사이렌을 울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충일 묵념 사이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력에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전국 동시에 진행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오는 7월 5일까지 인천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주요 대학과 사관학교, 해외 대학을 초청해 인천시 교육청 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설명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했으며 이달 7일과 21일, 28일, 7월 5일에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설명회에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참여해 2026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 등 대입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각 학교별로 설명회를 진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설명회가 종료된 뒤에 입학사정관과의 개별 상담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설명회 당일 선착순 입장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5월 20일 채수한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피부 상처에 오염된 해수가 닿으면 감염될 수 있는데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패류 섭취 시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세척한 후 충분히 가열해 조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해양 활동 시에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물놀이 후에는 비누를 사용해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 계양장 축제인 2025 인천 계양장 국가유산 야행이 오늘 14일부터 15일,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열립니다. 인천 계양장 국가유산 야행은 인천 계양장 문화지구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야행의 백미가 될 10주년 기념 드론 라이팅 쇼와 미술,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로 자유로운 예술혼을 선사하는 야행 프린즈를 선보입니다. 스토리텔링 도보 탐방과 국가유산 야간 개방은 물론 외국인과 배우, 청소년 국가유산 해설사가 들려주는 국가유산 도슨트 프로그램 등 계양장 국가유산을 활용한 야행반의 특별한 프로그램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